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병역자가 증상 완화 목적으로 약물을 다소 과다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고 당일 생필품을 구매하였고 향후 계획이 있으며 유서가 없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2 가단 5367-152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0년 6월 18일 20시경 자택에서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약물 과량 복용에 의한 급성 동서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외래의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반면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상해사망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평소 우울증으로 사망 당시 F의원의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망 전 마지막 진료일인 2020년 6월 15일경 내방 당시 망인의 진료 기록에 미르탁스로 변경 이후 수면은 좋아졌는데 가끔 온몸이 흥분되는 느낌의 부작용, 약물 리셋이 필요, 입원 권유 전에도 몇 번 지병원에 입원, 약물 조절을 위해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제주도 일이 정리되면 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2019년 12월 24일 진료 기록에는 가바펜틴 빼니까 몸 떨림, 2020년 2월 7일 진료 기록에는 약물 조절이 어렵다고 왜 이렇게 복잡한 처방이, 2020년 3월 6일 진료 기록에는 렉사프로에서 미르탁스로 변경 등 약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2020년 6월 15일 내원 당시 28일치 복용 분량의 여러 약물을 처방받았습니다. F위원회 망인 담당 의사는 2021년 1월 19일 작성한 소견서에서 치료 시 일반적으로 과다 복용을 전제로 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해 자살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될 수도 있기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가족 단체 채팅방에 비와 거의 그쳤어 라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였고 다이어트 수첩에는 6월 19일 일정으로 레깅스 면접, 6월 20일 일정으로 저녁에 패티, 내일, 밤에는 도 플래닛, 6월 21일 일정으로 염색, 6시, 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발견한 남자친구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2020년 6월 18일 11시 30분경 망인이 신경안정제 복용하였고 마지막으로 2020년 6월 18일 19시 30분경 망인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망인의 자살 암시성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여러 종류의 약물은 대부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정신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은 약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약물 조절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단지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그 무렵 처방받은 약을 다소 과도하게 복용하였다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망인의 혈액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고 그중 발프로사는 치료 농도 범위, 가바펜틴, 미르타자핀, 알프라졸람, 쿠에티아핀은 독성 농도 범위, 졸피뎀은 독성 농도 이상이었는데 망인이 2022년 6월 15일경 다니던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받은 약이 28일 복용분이었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중 몇 회분의 약을 복용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으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의 농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의 결과를 기대하거나 인용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약 모두를 복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주치의도 망인에게 처방받은 양을 한꺼번에 몇 회 분량 이상을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과거 자살을 시도하며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으나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는 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처방받은 약을 얼만큼 다량 복용하여야 사망에 이르는지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복용한 약물이 종전의 자살 시도 당시 복용하였던 약물의 양과 비슷하였다거나 현저히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남긴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을 남겼다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사고일 이후에 일상적인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는 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평균 2주에 한 번씩 F유원에 내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아왔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특이한 사항을 호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요건에 해당한다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